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추억을 이야기하려니 깊은 슬픔이 느껴져요.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떠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군요. 내가 여기에다 묘사하려는 것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를 잊는다면 나도 이제는 숫자에만 관심 있는 어른들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그림 물감과 연필을 사온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6살 적에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외에는 전혀 손대보지 못했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하다니. 나는 물론 가능한 한 그의 모습과 가장 비슷한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어요. 어떤 그림은 그런대로 괜찮겠죠? 하지만 어떤 그림은 아주 다른 그림이 되겠죠. 어린 왕자의 키도 약간은 틀릴 것 같아요. 이쪽 어린 왕자는 너무 크고 저쪽은 너무 작고 말이에요. 그의 옷 색깔도 망설여져요.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기억을 더듬어 그려보았어요. 되건 안 되건 그저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에요. 아주 중요한 몇몇 부분에서는 잘못을 저지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용서해야 돼요. 내 친구는 내게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그는 내가 자기와 비슷하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상자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몰라요. 어쩌면 나도 조금은 어른들을 닮아버렸는지도 몰라요. 아마 늙어버렸는지도요. 나는 어린 왕자의 별, 그 별을 떠나온 서연, 그의 여행 등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양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무슨 대단한 의심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듯 내게 질문을 던졌어요. 양들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 사실이지. 아, 그럼 잘 됐어요.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양들이 바오밥 나무도 먹는단 말이군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며 한때의 코끼리를 몰고 간다고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 해치우기는 힘들 거라고 일러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이 우스웠던가 봐요. 아무래도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 하겠는걸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총명하게 말했어요. 바오밥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잖아요.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그는 뻔한 걸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야 당연하죠.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혼자서 푸느라 온갖 궁리를 다 했어요. 사실은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도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대요. 따라서 좋은 풀에 맺는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맺는 나쁜 씨가 있는 거죠. 그러나 씨앗들은 보이지 않아요. 씨앗들은 땅속 비밀스러운 곳에서 문득 깨어나고 싶을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는 태양을 향해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수줍은 듯이 내미는 거예요. 무나 장미나무의 어린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발견한 즉시 뽑아버려야 해요.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대요.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어요. 그 별의 흙엔 바오밥 나무 씨 투성이었대요.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정말 없애버릴 수 없잖아요. 나무가 온 별을 다 차지하고 나무 뿌리는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게다가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산산조각이 날지도 몰라요.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규율의 문제예요. 아침 몸단장이 끝나면 별도 몸단장을 해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도 규칙적으로 뽑아야 해요. 어렸을 때는 장미나무와 아주 비슷하지만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뽑아버려야 해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권했어요. 언젠가 그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따금 일을 뒤로 미뤄두어도 별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라면 반드시 큰 재난이 일어나고 말아요.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말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어요. 나는 도덕 선생 같은 말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누군가 길을 잘못 들어서 소행성에 닿게 된다면 그가 너무 큰 위험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조심스러운 태도에 한 번만 예외를 두어 도덕 선생처럼 말하기로 한 것이죠.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힘들여 그린 것은 오래전부터 나처럼 멋모르고 지나쳤던 그 위험을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내 교훈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처럼 웅장하지 못할까? 그 대답은 간단해요.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 애썼지만 생각보단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절박한 나머지 너무 열중해서 그렸거든요. 아, 어린 왕자. 너의 짧고 쓸쓸한 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저 석양을 바라보는 기쁨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해 지는 것이 정말 좋아요. 해 지는 걸 보러 가요. 그때 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린다고요? 뭘요?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처음에는 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 그러더니 씩 웃고는 내가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항상 내 별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 있다면 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처럼 작은 너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 당겨 놓으면 되었지. 그래서 넌 네가 원할 때마다 해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테고. 어느 날 난 43번이나 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 후엔 넌 이렇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나 슬픔에 잠기면 석양을 좋아하게 된다는 걸. 그럼 43번째 석양을 본 날은 몹시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